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크북 1분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11회차인데요. 76번부터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우리 1차 경찰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보겠는데요. 약간의 스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 스타일이냐면은 그 목적의 정당성에 위배된 판례를 골라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대부분 판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이 되지만 위헌 판례 같은 경우에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위배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한 위헌 판례 중에 95% 이상일 거예요. 목적의 정당성이 위배된 판례는 10개도 안 됩니다. 수단의 적합성에 위배된 판례를 따로 외우면 좋겠지만 가성비는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본다. 제가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지 한번 볼 건데, 일단 혼인빙자 가늠죄가 뭐예요? 혼인빙자 가늠죄는 대표적으로 목적의 정당성에 위배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이 위배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맞고요. 이 간통죄라고 되어 있죠. 간통죄도 헌법에 위배되긴 위배되는데 목적의 정당성이 위배되지 않고 수단의 적합성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해 최소성 원칙이 위배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된다. 근데 이제 이 판례 결론은 이제 위헌입니다. 3번도 위헌 키우다가 보는데 다른 사람의 자동차 경우를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한 판례도 위헌이기 위헌인데, 이 위에 있는 경우와 마치 위에 있는 경우와 같이 이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이 된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로 가보면은 이렇게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헌 판례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4번도 이제 자기낙태죄가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이 판례인데, 이 판례 같은 경우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이 됐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이 위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할 수 없다. 즉 수단의 적합성 원칙이 위배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킬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헌법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1차에서도 이런 스킬을 하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77번을 보죠. 1번은 최근에 이제 다른 시험에서 나온 판례인데요. 우리가 금치처분 판례 같은 게 있잖아요. 금치처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피를 금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위헌 키워드를 잡았냐면 일체 지필행위를 금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필금지 판례, 금치처분 플러스 지필금지는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전면적 금지는 위헌입니다. 지금 1번 판례예요. 근데 나중에 나올 건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지피를. 요거는 합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요. 이 교재에서. 어쨌든 1번 판례는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2번 방송사업자가 방송법상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테 우리가 방송사한테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할 수 있는 판례죠. 이것은 이제 인격권이 침해가 되는 침해소송 원칙에 위배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정부에 대한 반대 견해나 비판에 대해서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다. 이게 여러분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중요한 것이 이제 최근에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거 목적의 정당성에 위배된 판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야당 어떤 정치인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는 판례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하고 문화 국가 원리도 위반하고 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다. 4번 육군 3사관 학교 사관생도 약간 군 장교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권이 상대적으로 더 제한된다는 것은 그래도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판례가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육군 3사관 학교 사관생도들에게 일체의 금주 술 먹지 말라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서 헌법 위배되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인격권 등에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가게 되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1번 헌법 제29조 2항은 헌법이 직접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의 국가배상권을 제한하고 있는 개별적 헌법 유보 조항입니다. 맞는 질문이고, 2번 수용자의 지위에서 예정되어 있는 기본권 제한이라 할지라도 형의 집행과 도주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돼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규 명령의 형식으로도 가능하고 행정규칙의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할 때는 조금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좀 변화가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규칙으로도 위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입법자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로 형성하는 경우에 그 형성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의 제한은 성립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산권이 있는데 이만큼 우리가 가상화폐를 새롭게 재산권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화폐로 나눴는데 국령 코인도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입법자가 이 안에 안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국령 코인은 재산권이 아니겠죠.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있는 거를 빼앗아가는 재산권의 제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79번 한번 보죠. 1번 전체적으로 했을 때 생명권의 제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곧바로 개인의 생명권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서 기본권의 제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생명권의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맞는 지문. 침해 최소성 관점에서 일단 방법을 규제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여부를 규제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순서가 바뀌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될 수가 있다 그랬다. 3번 여러분들 긴급재정 경제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가 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급하게 이렇게 법률의 효과를 발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과 한계를 지켰다면은 그 자체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그 다음에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 국가 적용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 한해서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인 바 국가 작용에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는 선택된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해야 되겠죠. 침해 최소성 원칙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된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문화재를 도구를 하였어요. 그래서 문화재를 빼돌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징역을 살려야겠죠. 혹은 벌금이란 것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목적물을 몰수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딱 하나의 수단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수단을 병과해서 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80번 문제이죠. 1번 비상계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기본권 제한이에요. 그래서 영장제도나 언론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우리 경찰분들이 뭐를 담당하는데 치안을 담당하는데 이런 반란 이런 게 났기 때문에 군인이 이제 질서를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니은 우리 자격제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자의 정책 판단이 존중이 돼야 되고 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을 때만 위반된다고 할 수 있고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식의 판례입니다. 이것도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 선택, 뭐를 죄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징역을 살릴 것인지, 법률을 살릴 것인지, 징역을 살릴 것인지, 벌금을 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은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이 된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리을, 법률 유벌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 형식이 반드시 법률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 위한 위임입법, 이렇게 법규명령이라든지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고, 그다음에 뭐 목적의 정당성, 법의 적정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채용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맞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과잉금지 원칙은 기본권을 적당히 제한하라는 것인데 결국 필요한 만큼 제한하라는 것의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번은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겠죠. 우리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다. 자, 3번.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은 피해야 되겠죠.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 4번.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를 수도 있고 안 자를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겠죠. 근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 무조건 자른다 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기본권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주 안 좋은 방법, 그러니까 기본권이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는 것이죠. 둘 다 뭐 수단은 적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단의 적합성보다는 무슨 원칙이 위반이 된다? 침해 최소성 원칙이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틀리게 낸 지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의 다른 시험에서는 옳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 경정시험에서 이 침해 최소성 부분을 틀리게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도 3개를 쳐놨어요. 82번. 자, 종업원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면책 사유 없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 위배가 되죠. 그래서 1번부터 틀렸고, 2번 종업원이 위반했는데 영업주도 무조건 동일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처벌하고 있는 것은 양벌 규정의 위배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 3번인데요. 술해죄를 범한 사람에게 술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가하도록 했는데 한 번만 나오고 말았던 판례이기 때문에 합헌 판례다. 그 다음에 4번인데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서 형법상 상해죄, 이제 상해 이런 거 드리겠죠. 그래서 폭처법상 가중처벌하는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으니까 1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고, 이것은 많이는 안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83번은 처분적 법률이죠. 여러분들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는 판례는 4개만 잘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판례가 냐면은 이명박 BBK 특별검사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합뉴스 사건. 그래서 여기 안 나오는 게 우리 세무대학을 폐지하는 법을, 세무대학을 지우개로 세무대학을 폐지하는 법. 그 다음에 그 친일 행위 있잖아요. 그쵸? 5.18 특별법이죠. 5.18 특별법인데 친일 반민족 행위 판례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리을도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합니다. 5.18 특별법이 이제 12.12 사태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죠. 그래서 요 특별검사, 그 다음에 연합뉴스 사건, 그 다음에 세무대학 폐지, 그 다음에 5.18 특별법, 이 4가지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여러분들 빨리 좀 촬영을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4분의 1 정도는 푼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 문제가 367문제니까. 제 생각에는 시험을 보기 한 2-3주 전에는 이 워크북 강의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